안녕하세요. 크립토 리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비트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먼저 데모 트레이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물 거래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 데모 트레이딩을 통해서 선물 거래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고, 그리고 바이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도 연습하셔서 실전 거래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PC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딜리버티브 스텝에 제일 하단에 있는 데모 트레이딩 클릭합니다. 이 데모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산의 리스크 전혀 없이 트레이딩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실제 트레이딩 화면과 거의 유사한 창이 나옵니다. 먼저 바이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선물 거래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데모 트레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작대기 3개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바이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상품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어떤 상품을 거래를 할 건지 검색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USDT 퍼펙추얼은 테더 무기한 선물 상품이고요. USDC 컨트랙츠는 USDC 선물 거래입니다. 잠깐 USDT와 USDC에 대해 설명하자면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의 뜻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거나 어떤 정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USDT, USDC, BUSD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대장 중에 USDT, USDC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SDT는 테더라고도 불리고 테더 리미티드라는 홍콩 회사에서 발행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법정화폐인 미국의 1달러에 패깅되어서 유통되는 1USDT마다 1USD를 실제로 보관하게 됩니다. USDC는 USDT와 동일하게 달러와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와 같은 조건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USDT가 초반에 보여준 인식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생겼고,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서클에서 만들어서 여러 대형 교래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USDT 무기 계약으로 해볼게요. 비트코인으로 트레이딩 해보겠습니다. PC 화면으로 보시면 차트창, 호가창, 거래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는 PC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펀딩 라이트라는 펀딩비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한쪽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8시간 단위로 펀딩비가 발생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에는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물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인 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평소에는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펀딩 레이트는 0.01%라는 수치가 정상적인데 여기에 지금 0.047 양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물 가격 대비해서 선물의 가격이 더 조금 비싸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시장이 대체적으로 롱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말인데요. 현물, 선물 둘 다 비트코인이면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괴리가 생기면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펀딩비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다. 시장이 대체적으로 숏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물이 선물보다 가격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펀딩비가 양수일 때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주고요. 펀딩비가 음수일 때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주어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거는 하루에 3번 수수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바이비트는 공고시, 17시, 공환시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펀딩비를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0.0048%인데 17시가 되면 내가 롱 포지션에 있다면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총 가치 대비해서 0.0048%의 수수료를 숏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1만 달러를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7시가 됐을 때는 숏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한테 0.0048%에 해당되는 약 480원 정도의 수수료를 숏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펀딩비일 때는 숏 포지션이 많은 거니까 롱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펀딩비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500원 정도인데 그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위가 막 10만 단위, 그 다음에 100만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8시간마다 펀딩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펀딩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카운트다운은 지금 39분 39초 뒤에 해당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펀딩비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대별로 1분봉, 5분봉, 15분봉 등이 있고요. 여기 하살표를 누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dicators 지표를 누르시면 본인이 사용하실 지표를 검색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캔들이나 바 같은 차트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주문을 해볼게요. 데모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P&L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보시면 여기 USDT 5만 달러가 있고 USDC 5만 달러가 있죠. 총 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걸 전부 청산당했다. 리퀘스트 데모 펀지를 눌러서 데모 자금 충전 요청하세요. 다시 와보시면 Isolated 보이시죠? 마진 모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마진, 즉 증거금은 포지션을 열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Isolated 마진 모드가 격리 모드고요. 크로스 마진이 교차 모드예요. 교차 마진으로 주문하게 되면 보유한 모든 예금을 증거금으로 주문을 넣는 것이고요. 격리 주문은 현금을 쪼개서 일부 현금만 증거금으로 설정하는 주문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선물 투자의 특성상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증거금이 많이 걸수록 더 많은 코인을 살 수가 있겠죠. 교차 주문은 보유한 모든 현금을 증거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격리 주문보다 더 많은 코인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코인 선물 거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청산인데요. 청산은 손실이 커져서 증거금이 부족해질 때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강제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건데요. 주식에서 반대 매매랑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청산은 높은 레버리지로 선물 투자를 할 때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이비트는 최대 100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따라서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높은 레버리지 투자 시에는 코인 가격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원금을 모두 잃는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투자금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100배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에 주문을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의 상승에 투자하는 주문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의 하락에 투자하는 주문이에요. 원금 100만원의 100배 레버리지니까 총 1억 원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1% 오르면 100만원, 2% 오르면 200만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1% 오르더라도 원금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무슨 이런 좋은 투자가 있나 싶은데,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떨어지더라도
1억 원의 1%인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끔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자동적으로 투자자의 원금이 0이 되는 순간 반대매매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산이에요. 즉 청산 주문을 당했다는 것은 투자한 원금 모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거래소들이 청산가를 알려주는데요. 청산 가격은 영어로 liquidated price라고 하는데요. 이때 교차 모드인지 격리 모드인지 따라서 청산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로스 교차 주문은 선물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전부를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주문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선물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을 경우에 교차 주문을 내면 100만 원을 사든 1000만 원을 사든 1억 원치를 사든 계좌에 들어있는 1000만 원 모두를 증거금으로 하는 거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주문은 증거금 중 일부 금액만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격리 주문은 선물 계좌 내의 일부 금액만 증거금으로 하는 주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들었던 예처럼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을 경우에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증거금으로 하는 주문을 내고 싶을 때는 격리 주문을 내면 됩니다. 격리 주문이 교차 주문과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주문을 독립해서 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격리 주문에서는 여러 코인의 주문을 넣더라도 각각의 주문은 독립적인 증거금을 가진 주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인이 폭락하여 청산이 되더라도 다른 코인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교차 주문의 경우에도 여러 코인에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금을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더라도 하나의 코인이 급락하면 전체 증거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청산 주문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교차 주문은 전체 증거금을 사용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증거금을 쪼개는 격리 주문보다는 증거금이 많아서 청산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교차 모드, 격리 모드 모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막 선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교차 주문보다는 격리 주문이 더 바람직합니다. 증거금을 쪼개는 교차 주문은 청산을 당하더라도 증거금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손절에 취약한 초보 투자자들은 곧 코인이 반등하겠지 기다리면서 결국에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격리 주문은 일부 증거금에 대해서만 청산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손절을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코인을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확실한 손절 및 익절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모 트레이딩을 통해서 고배율, 저배율 등 다양한 배율과 다양한 마진 모드로 해보시면서 실전 거래 감각을 확실히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격리 모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총 1배에서 100배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 10배 이상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말이 뜨는데요. 레버리지가 지금 현재 너무 높다. 하이 리스크다.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청산을 당하는 청산 가격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하락하거나 조금만 상승해도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저는 10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 가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진입.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리미트 지정가 주문은요. 사고 팔려는 정확한 가격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 주문은 해당 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되거나 아니면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덜 유리한 경우에는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가 주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정가 주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가 주문 배치 및 메이커 수수료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정가 주문을 하면 주문 장부에 들어가서 지정된 가격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자 A가 $10,000의 매수 지정가 주문을 했는데 최고 매도 가격이 $11,000인 경우에 해당 주문은 장부에 들어가서 유동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실행 시 낮은 메이커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즉시 실행을 위한 테이커 수수료가 지불이 되는 건데요. 설정된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불리할 경우에 지정가 주문은 시장가 주문과 같이 가능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즉시 체결이 됩니다. 만약에 거래자 A가 $10,000의 매도 지정가 주문을 하고 최저 입찰가가 $11,000라면 해당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11,000에 체결이 돼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주문을 방지하게 됩니다. 매수 지정가 주문의 경우 주문 가격을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도 지정가 주문의 경우 주문 가격은 마지막 거래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마켓 주문은요.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거예요. 단점이 실행 가격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시장가 주문을 하면 가능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즉시 실행이 됩니다. 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좋은 입찰가, 매수 주문인 경우 가장 좋은 매도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즉시 실행이 돼서 포지션의 빠른 진입과 진출이 가능합니다. 시장가 주문은 빠른 실행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고요. 궁극적인 실행 가격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슬리피지라고 불리는 상황이고요. 시장가 주문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추출하기 때문에 시장의 테이커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서 테이크피로 인한 약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컨디셔널 조건부 주문은요. 발동 가격, 즉 트리거 프라이스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동이 돼서 주문장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오더 바이 밸류 클릭하시면 오더 바이 퀀터티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수량으로 매수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오더 바이 밸류는 비트코인의 가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량을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50,000가 있으니까 $50,000 100% 모두를 투자한다면 그러면 그 수량은 QTY, 퀀터티고요. 코스트 비용은 이 정도다. 이게 $50,000가 아닌 이유는 각종 수수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초록색은 롱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수량과 가격이고요. 빨간색은 숏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수량과 가격입니다. 그러면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서 시장가로 진입을 해서 자산의 50%만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차트를 보셔서 오를 것 같으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고요. 내릴 것 같으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테이크 프로핏 스탑 로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이크 프로핏은 목표가, 스탑 로스는 손절가예요. 수익률이나 퍼센트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가격을 입력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롱 포지션에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컨펌 확인 클릭하시면 주문창이 생성이 됐어요. 주문창을 보시면 BTC USDT를 아이솔레이티드 마진 모드로 레버리지 10배 진입했다는 거고 QTY는 비트코인의 수량이고 밸류는 비트코인의 가치,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입니다. 여기 마크 프라이스는 청산이나 레버리지, 손익계산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호가장의 중간 가격, 미드 프라이스를 마크 프라이스로 결정합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있는 코인의 경우 마켓이나 마크 프라이스가 거의 같아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건 포지션을 오픈할 때 사용했던 마진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마진량입니다. 옆으로 당겨보시면 메뉴가 더 나오는데요.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미실현 손익이 뭐냐면
트레이딩을 할 때 실제로 한 거래가 종료되면 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포지션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포지션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손익을 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실현 손익은 아직 포지션을 닫지 않은 오픈 포지션에 대한 손익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손익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실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오픈된 포지션을 즉시 청산한 경우 실현되는 수익 또는 손실과 동일합니다. 리얼라이즈드 P&L은 청산된 실현 이익인데요. 완료된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실현 손실은 완료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지션을 종료할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익이 실현된 포지션을 종료하면 계좌 잔액이 증가하고 손실이 실현된 포지션을 종료하면 계좌 잔액이 감소하겠죠. 트레일링 스탑 클릭하시면 리트레이스먼트 가격 되돌림이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때가 있죠. 내가 설정한 가격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은 계속 익절가를 따라가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쉼없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트레일링 스탑을 걸면 돼요. 만약 여기다 100을 설정하면 설정한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올랐다가 $100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이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100 이상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럼 자동으로 익절을 해버린다는 주문입니다. 익절가를 따라가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포지션은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클로즈 바이는 포지션을 종료할 때 지정가로 종료할지 시장가로 종료할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선물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데모 트레이딩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 매도 시 총 2번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수수료 할인을 받지 않고 가입하신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수수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거기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